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어릴 적 상황에 그대로 놓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계모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계모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천사 같은 계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미워했던 계모의 모습이 되어서 아이들을 미워하고 구박하기도 하죠. 탤런트 양희경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네요. 국민고모로 널리 알려진 중견배우 양희경은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국민가수이자 친언니인 양희은의 그늘 아래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녀 또한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는데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고된 일 하나 없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올 것 같았지만 고된 시집살이, 남편과의 이혼, 악상을 당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왔습니다. 어릴 적 집안은 유복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계모를 맞아들여야 했죠. 아버지는 이북 출신으로 육사 사기 포병장교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고 어머니는 서울예대 성악과 출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희경은 계모의 핍박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전 항상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아 소화불량으로 늘 고생했어요. 그때 언니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죠. 양희경은 가수 양희은의 동생으로 유명합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2살이었는데 그 나이 차이 이상으로 양희경은 언니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언니 양희은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지만 불과 2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양희경 자매는 다시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때는 양희경이 불과 11살, 양희은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친모와 함께 살게 된 양희경과 자매들은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된 어머니에게 돈 버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희경은 엄마가 빚보증을 서준 친구가 야반도주하면서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양장점에 불까지 났죠.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양희은은 엄마는 너무 우아해서 경영 마인드랄까, 보증 서면 안 된다랄까, 그런 게 없었어요. 우아하게 도장을 찍었겠죠. 덕분에 나의 20대가 날아갔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언니 양희은이 대신 돈을 벌게 됩니다. 통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양희은은 엄마가 보증서다망에 그 빚을 갚아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엄마와 화해하지 않았어요. 화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라고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양희은은 어릴 적 양희경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양희경은 양희은에 대해 언니가 저를 대상으로 장난을 정말 많이 쳤어요. 어릴 때 발레를 가르쳐주면서 발끝을 펴는 것이 아닌 오므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오므린 채로 했더니 발가락이 다 부러져 젖고런에 다녔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양희경은 어느 날은 학교에서 실전화기를 만들어 와서는 종이컵에 대고 소리를 악질러서 제 고막이 터져버렸죠.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양희경은 당시 어머니 대신에 집안 살림을 하게 됩니다. 양희경은 졸지에 언니가 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는 돈을 벌고 나는 살림을 했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몇 년 하다 언니로부터 도망가려고 시집갔어요. 언니가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했죠. 라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결국 어릴 적에 기댔던 언니였지만 삶에 지친 나머지 양희경은 언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새 모녀는 이후 화해를 하게 되지만 이런 삶의 굴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양희경의 고백처럼 양희경은 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1977년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모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도 유망한 연극 배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절박했던 것이죠. 이후 양희경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시집살이가 양희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50kg이었는데 1년 만에 60kg이 됐어요.
시집살이를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한 달에 1kg씩 쪘는데 만삭 때는 83kg까지 쪘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었죠.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10월드는 10월드도 아니에요. 양희경은 평소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받았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양희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7년 9월,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전부터 별거 생활은 이미 했었는데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두 사내 아이 때문에 파경은 안 하고 살려고 그랬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러 문제에 얽혀있는 남편은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혼자의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양희경은 이사를 20번도 넘게 다니고 친정어머니께 아이들의 분유값을 신세 져야 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중 그녀는 언니 양희은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양희은은 동생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사귀고 그래야지.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 라고 조언합니다. 이후 양희경은 양희은이 소개해준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슬아의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남편의 딸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본인도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나요? 아빠에게 듣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자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솔직할 거예요. 아마 양희경 본인이 계모로부터 당한 기억이 있기에 오히려 더 선뜻 다가서지 못했을 겁니다. 양희경과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에 비보가 날아듭니다. 남편의 딸이 고륙종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딸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살의 엄마 잃고 이제 15살 한창 뛰어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양희경의 착한 마음씨를 알았던 걸까요? 남편의 딸은 특이하게 자신의 집을 놔두고 양희경의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양희경 역시 죽어가는 아이의 소원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남편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양희경의 집으로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양희경이 딸을 돌보던 어느 날 아이가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란 말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해보고 싶고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이들이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양희경은 곧 하늘나라로 떠날 한 소녀의 소원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거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남은 식구들에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재혼을 결심한 양희경과 남편은 2002년 8월 언니인 양희은의 집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사를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다였죠. 그리고 아이는 양희경의 딸이 되었고 10월 6일 세상을 떠납니다. 양희경은 자신이 못된 계모로부터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계모가 된 다음에는 딸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양희경은 불행한 상황이 많이 겹쳤지만 항상 유쾌하게 지내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신이 못된 계모로부터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계모가 된 다음에는 딸에게 좋은 추억을 남긴 것이죠. 사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비록 김광철의 딸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양희경의 착한 마음씨를 알지 못했다면 결코 치료받는 장소로 양희경의 집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양희경은 굴레를 벗어 던졌네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본의 아니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후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